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대출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농작물 수확이 좋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채를 빌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자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는데요. 2배로 갚아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초기에는 쌀, 비단, 전세,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자율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경종 5년에는 연 33%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성종 때는 월 10%에 해당하는 연 50%의 이자율이 기록되었습니다. 숙종 43년에도 높은 이자율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출업자는 식리인이라 불렸으며 이들은 쌀이나 비단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식리인들이 대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입본이라고 하고 대출 사업을 칭하는 용어는 급채, 방채, 금리, 식리 등이 있었지만 식리가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대출이자를 이식이라 하고 이자율이 50%를 넘으면 장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공채와 사채로 대출이 나뉘었으며 쌀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인 향도미도 존재했습니다. 향도미의 경우 연간 200%라는 어마어마한 이자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백성들은 대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왕실과 재력가들이 주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백성들은 주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사업은 주로 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방 관리들도 조선 말기까지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채의 이자율은 보통 20%였으며 사채의 이자율은 50%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자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높은 금리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725년 7월 16일 승정원 일기에는 흉년에 가난하고 초췌한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모두 사채를 빌려 2배의 이자를 갚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졌을까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벌은 채권자가 관하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태형이나 장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그의 자손과 친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들이 식리인을 많이 동원하여 자기 군관으로 동행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동행한 이유는 국경까지 험한 길에서 질병에 걸리면 약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신들과 동행했던 인물 중에는 식리인을 하인으로 속여 무역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무역에서 금융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사업은 주로 관에서 주도했습니다. 지방은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 백성들로부터 대출 이자를 받아 군비나 예산에 사용하였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재산을 두둑하게 축적하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백성들이 일백전의 빚을 지고 쌀 한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높아서 몇 말의 쌀을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쌀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가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라도 53곳의 특정 장소에 지점을 설립한 최치봉은 관아에 속한 사악한 아전들과 결탁하여 수십만 냥을 분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도는 사채업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 감사로 부임한 이노익은 최치봉을 검거하고 수감 생활 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연간 금리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전체 이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자모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낮은 이자로 곡물을 대출해주는 사창업체도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1717년에 숙종이 화폐, 배, 곡식의 이율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배는 20% 이상, 곡식은 50% 이상의 이율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조 때는 이자를 일정 기간에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자를 받는 식리인들은 중벌을 받아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백성들은 점차 대출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출 시스템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조금씩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도한 대출 이자 문제는 존재하지만 조선시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